966번입니다. 자,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에 대하여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 두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gx는 fx를 두 배 한 다음에 여기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미분하고 싶은 마음, 대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g 프라임 x는 EFX는 EF 프라임 X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미분하면 X가 고스란히 들어가서 FX가 되겠네요. 얘가 바로 GX의 도함수입니다. 그리고 자, 대입을 해보면 X에 0을 대입하면 G0은 EF0에다가 자, 얘는 위끝 아래 끝이 0이 되니까 0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자, 이 gx 함수를 가지고 도함수와 g0은 EF0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되나요? 자, 그럴 때 이 gx는 x 이고 0에서 극대값 0을 갖는데요. 자, 그러면 이 gx 함수는 0에서 극대값 0을 갖는다는 말은 g 프라임 0이 무엇이 된다? 0이 되고 맞죠? 0에서 극대값을 가지니까 바로 0에서의 바로 미분계수가 0이겠죠. 그리고 극대값 0을 가지니까 G0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GX의 도함수 이 G 프라임 X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자, 이 G 프라임 X는 원점 대칭이라고 하네요. 그럼 도함수가 원점 대칭이면 원래 함수는 원점 대칭은 기함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원래 함수는 바로 뭐가 된다? y축 대칭 우함수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이 fx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g 플라임 0도 0이고 g 0도 0이니까 일단 여기에 x 자리에 0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0을 대입하면 g 플라임 0이 0이니까 0은 자, 이 f 플라임 0 플러스 f0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g0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G형이 0이니까 결론적으로 F0이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죠. G형이 0이니까 F0이 0이다. 그러면 F0이 얘가 얼마니까? 0이니까 결론적으로 F 프라임 0도 무엇이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fx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그대로 두 개나 건졌습니다. 자, 그런데 fx가 자, x 있고 0에서 0인데 바로 0에서 접선의 기울도 0이란 말은 이 fx는 3차 함수잖아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x 제곱을 무엇으로 가져야 되겠다.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죠. 0에서의 함수값이 0이고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란 말은 이 3차 함수는 x 꼴 0에서 바로 접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1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더 인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따라서 x-a로 이렇게 둔다면 됐나요? 이렇게 둔다면 fx는 어떻게 설정이 되는 거죠? 바로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의 조건을 이용하면 G 플라임 X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했죠. 그러면 G 플라임 X는 자, F 플라임 X를 두 배 한 다음에 FX를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G 플라임 X를 대수적으로 식을 구해버리죠. F 플라임 X는 미분해버리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2X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G 플라임 X는 F 프라임 X를 두 배 하라고 했죠. F 프라임 X를 두 배 하니까 얼마가 되죠? 6X 제곱에 마이너스 4AX가 되고요. 그리고 FX를 고스란히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D 프라임 X는 X 세제곱에
6-a의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의 x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G 플라임 X가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라고 했죠. 그 말은 G 플라임 X가 지금 3차 함수인데 원점에 대한 대칭이란 홀수차들로만 무엇이 되어야 된다?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원점 대칭이라서. 따라서 짝수차항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짝수항의 개수가 바로 무엇이 되면 되겠다? 0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A는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fx의 추론이 끝나버렸네요. fx는 x제곱에 x-6이 되어서 f3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3의 제곱 9에다가 3-6 3을 곱해주면 되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7이라는 바로 함수값을 갖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967번입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함수 방정식을 만족한다고 했죠. 마이너스 x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가 뚫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fx는 바로 무엇이 된다? 원점 대칭 기함수가 되는 거죠. 이 3차 함수 fx가 원점 대칭 기함수가 된다는 것을 먼저 첫 번째 줄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실수 m에 대하여 두 함수 fx와 gm인데요. fx와 gm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두었습니다. fx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죠. 따라서 우리는 이 f 프라임 x부터 찾을 수가 있겠네요. 미분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죠? 따라서 그대로 들어가면 f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라지 f의 도함수가 스몰 f 3차 함수가 된다. 그러면 얘가 3차면 f는 몇 차 함수가 된다? 4차 함수가 되겠네요. f는 몇 차 함수가 된다? 4차 함수가 되고 도함수가 원점 대칭이죠. 그러면 원래 함수는 바로 y축 대칭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이런 내용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나와야 돼요. y축 대칭 바로 우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입을 해보면요. x 아래 것 윗것을 똑같게 만들어주면 되죠.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된다? 0이 되는데 이 f는 y축 대칭 우함수이므로 f 마이너스 1이 0이면 우함수이기 때문에 f1도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그대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4차 함수는 우함수이면서 x절편이 마이너스 1과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차 함수의 우함수는 여러분들 두 가지밖에 없죠. 극대 극소가 모두 존재하는 이런 그래프와 극소만 존재하는 이 그래프 이 두 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4차 함수 자체는. 그죠? 극소값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극대값과 극소값, 극대값 하나와 극소값 두 개가 존재하는데 극소의 극소값의 위치가 값이 같고 아니면 극대는 존재하지 않으면서 극소값만 존재하는 이런 두 개의 그래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F에 이 그래프 라지 fx에 1에서의 함수값도 0이고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도 0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x축이 일단 여기 이 정도에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y축 대칭 우함수이므로 바로 극대가 바로 뭐가 된다? y축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1과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된다? 이 y축으로부터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야 되죠. 여기가 1이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고 또한 여기가 만약에 1이라면 여기가 1이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어줘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요. 이 라지 f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극소값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은 여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은 양쪽에, 바깥쪽에 이렇게 되어야 된다. 자, 이런 그래프라면 이렇게 x축이 결정이 된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이 사이에 바로 극소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x축과 이 4차 함수가 4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2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3점에서도 만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직 여기가 x축이라고 결정 맞는 것은 아니고 선생님이 설명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GM은요. GM은 곡선 이 라지 fx와 직선 y골 y골은 상수함수죠. 그 교점의 개수라고 합니다. 교점의 개수를 바로 GM, 즉 개수함수가 되는데 GM은 m이 0일 때 뭐가 된다? 불연속이 돼요. m이 0이란 말은 y꼴 0이죠. 그죠? y꼴 0에서 불연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점의 개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x축이 0이라면 교점의 개수를 생각할 때 자, m에서 m 이꼴 0에서 불연속이라고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x축이 여기 있을 때 자, y꼴 m이 0보다 조금 자극한 쪽에 있을 때는 이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자극한 우극한을 생각하면서 가야 되겠죠. 교점이 몇 개 발생합니까? 4개 발생하죠. 근데 y꼴 m 이꼴 0보다 조금 크다면 교점이 몇 개 발생합니까? 4개 발생하죠. 자, 이렇게 되면 바로 GM은 불연속이 아니죠. 자, 이 m이 0이란 말은 바로 x축이잖아요. 그죠? x축에서 m이 0이면 여기가 y꼴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x축이죠. x축보다 조금 위쪽과 조금 아래쪽에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져야 되는데 조금 작은 쪽 아래쪽에서는 자극하는 교점이 4개. X축 조금 위쪽에서도 교점이 몇 개 생깁니까? 4개 생기죠. 이렇게 돼버리면 즉 X축이 여기에 결정이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M 이꼴 0에서 불연속이 아니라 연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 또한 어떻습니까? X축보다 조금 위쪽, X축보다 조금 아래쪽 똑같이 교점이 몇 개 발생해요? 2개 발생하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X축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이 4차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0, 1에서 0인데 1과 0에서 모두 다 함수값이 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로 4차 함수는 된다, 안 된다? 바로 이 M에서 M 이꼴 0에서 불연속이 절대로 될 수가 없죠. 이해됩니까? X축과의 교점도 2개가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1,0, 1,0 2개가 있어야 되면서 그 X축 위아래에서 교점의 변화는 없습니다. 모두 다 2개이기 때문에 이 형태의 그래프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X축도 여기가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X축이 어디가 되어야지 바로 Y꼴 0에서 좌극한 우극한의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요. 바로 X축이 여기에 극대에 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극대에서 바로 X축이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라면 자, y꼴 0과의 교점을 생각해 볼 때, y꼴 0과의 교점을 생각해 볼 때, x축 조금 아래에서는 교점이 몇 개 발생한다? 4개 발생하죠. 그런데 조금 위에서는 몇 개 발생한다? 2개 발생하죠. 따라서
y꼴 0과의 교점의 개수를 생각할 때 y꼴 0에 대한 바로 이 m 이꼴 0에 대한 좌극하는 몇 개가 바로 gm이죠. G0에 좌극하는 몇 개가 생기고 바로 네 개가 생기고 맞죠? G0에 우극하는 몇 개가 생긴다. 이렇게 두 개가 생기죠. 따라서 이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GM은 M 이꼴 0에서 뭐가 된다? 부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X축이 바로 극대점에서 딱 접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라지 F 함수 추론이 끝나버렸네요. 라지 FX는 마이너스 1에서 교점 발생하고 1에서도 교점이 발생하고 0이죠. Y축이 0이니까 0에서는 접하잖아요. 따라서 X의 인수를 두 개 가지고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의 인수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를 결정해야 되는데 f의 동함수가 스몰 f인데 스몰 f의 바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죠? 1이잖아요. 그 말은 스몰 fx는 바로 1x 세제곱으로 출발하죠. 따라서 라지 fx는 자 적분하면 부정적분을 생각하면 x 4제곱을 4로 나눠야 되니까 얘는 바로 4분의 1 x 4제곱으로 출발하는 4차 함수가 되기 때문에 라지 f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바로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 추론이 끝났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즉, x축의 위치만 여러분들이 결정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F2는요, 4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 플러스 1 곱하기 2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가 된다? 3이 되고 G2의 값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G2는 바로 M이 2라는 말이니까 Y꼴 2와의 교점이죠. X축이 여기니까 Y꼴 2는 더 위쪽이니까 위에서는 이 4차 함수의 그래프는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맞죠? 자, y꼴 2와의 교점은 몇 개밖에 생길 수가 없다? 두 개밖에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극대를 지나버리면 모두 다 두 개밖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3과 2를 뭐 해달라? 더해주면 되니까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4차 함수 라지 fx의 개형을 파악해내는 문제가 되는데 바로 어디에서 접해야지? 극대에서 x축과 접해야지만 바로 이 m 이꼴 0, y 이꼴 0에서의 바로 이 교점의 개수가 좌극한 0보다 작은 쪽에서의 좌극하는 교점이 4개 발생하지만 0보다 큰 쪽에 우극한에서는 2개가 발생하므로 m 이꼴 0에서 불연속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내면 바로 극대가 바로 x축에 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68번입니다. 자, 함수 fx는 자,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죠. 1보다 큰 쪽에서는 2차 함수, 1보다 작은 쪽에서도 2차 함수입니다. 자, 이 fx가 x 이꼴 1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어요. 미분이 가능하려면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연속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바로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뾰족점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즉 1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1에서 연속이 되면서 뾰족점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은 바로 이 함수가 다항 함수이므로 1에서의 좌미분 계수와 1에서의 우미분 계수가
같아지면 된다는 거죠. 자, 먼저 연속 체크를 해보시면요. 1을 대입하면 이 위의 식 1보다 큰 쪽에서의 바로 이 함수 값은 얼마가 된다? 5가 되고요.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배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5a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즉, 이 그래프는 1,0을 지난다는 거죠. 그런데 아래쪽에서도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여기 이 꼴이 있으니까 같겠죠. 대입해보면 얼마가 된다?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되니까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fx는 x 이퀄 1에서 0을 지나는 바로 연속 함수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생각해야 되니까 자, 도함수를 구해보면 자, 1보다 큰 쪽에서는 10x에 마이너스 5배의 a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맞나요? 자, 1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도함수가 되고 자, 도함수를 구했을 때는 등호는 빼줘야 되죠. 왜냐하면 1에서 미분 가능한 걸 찾으니까 이 꼴을 적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1보다 큰 우미분 계수는 1을 대입하면 10 마이너스 5의 a 플러스 1이 되고 좌미분 계수는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가 되어서 얘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미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 이꼴 마이너스 5가 되고 자, 5 마이너스 5a가 되겠죠? 마이너스 5가 되니까 5a가 얼마 되어서 10이 되니 결론적으로 a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a가 2가 되므로 우리는 이 fx의 함수가 결정이 되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fx를 다시 한번 적어 본다면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5x 제곱 a가 2니까 얘가 3이면 마이너스 15x네요. 그리고 플러스 a가 2니까 10이 돼버리고요. 자, 아래는 그대로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겠죠. 따라서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의 2차 함수와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의 2차 함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자, 5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면 5로 묶었으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니까 1보다 큰 쪽에서는 바로 x절 편이 1과 2가 되는 것이고 1보다 작은 쪽에서는요.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를 하면 되나요? 여기가 2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이면 마이너스는 묶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3이 돼버리면 맞나요? 요게 2x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3x가 x가 맞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므로 1보다 작은 쪽에서의 바로 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3과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에서는 연속이니까 이 그래프를 실질적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보시면요. 1보다 큰 쪽에서는 절편이 1과 2죠. 1과 2.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고요. 1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3과 1을 바로 무엇으로 갖고 절편으로 갖고 위로 볼록이 요점에서 위로 볼록인 그래프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접합되어 있는데 x 이퀄 1에서의 미분계수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미분계수가 바로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아시겠죠? 이 그래프가 바로 무엇이다? f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fx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gx죠. gx를 새롭게 정의해놨죠. 무엇으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죠. 자, 따라서 g 프라임 x는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fx가 되겠네요. 그죠? 양변 미분했고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하면 g 마이너스 2분의 3은 바로 얼마의 값을 갖는다? 0을 갖는다. 얘가 바로 gx의 x축을 뭐 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했죠. 즉, 이 fx가 gx의 바로 무엇이 된다? 도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gx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극소값 중에서 0이 아닌 것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fx가 도함수니까 이놈의 무엇을 가지고 부호를 가지고 우리는 누구를 그려주면 되겠다? gx를 그려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고 자 도함수의 x축과에 만나는 점 바로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1과 2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극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잘라주고요. 자, 도함수의 극점은 또 원래 함수의 변곡점이 되니까 여기와 여기도 잘라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gx를 지금부터 그리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 종류 감소하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일단은 얼마가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데 여기까지는 바로 여기가 변곡점이 되니까 증가하면서 또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가 변곡점. 그리고 여기는 감소하는데요. 어떻게 감소한다? 조금만 감소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바로 무엇이 된다? GX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극소, 1에서 극대를 가지죠. 그리고 2에서도 극소를 가지고 바로 여기와 여기가 바로 변곡점이 되는데 g는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함수값이 0이라고 했죠. 자, 따라서 이 gx 그래프에 바로 무엇이 x축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극소값이 바로 무엇이 된다? x축 위에 딱 접하게 되는 꼴이 되겠죠. 근데 물어보는 건 극소값 중에서 그럼 극소가 몇 개 생깁니까? 두 개 생기잖아요. 두 개 생기는데 그 중에서 0이 아니니까 저 x 이퀄 2s의 이 함수값을 우리한테 뭐 한다? 물어보는 꼴이 되겠네요. 0이 아닌 극소값을 찾아달라 했으니까.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바로 이 G2 결론적으로 얘가 바로 무엇이 된다? G2가 되는 거죠. G2. 여기 X의 값이 2니까 G2의 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2까지의 바로 뭐다? FT DT를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1까지는 이 함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1까지는 바로 누구 함수? 1보다 작은 쪽의 함수인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적분하면 되고 그리고 1에서 2까지는 바로 아래로 볼록인 5x 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10dx를 해주면 그 값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G2의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요 함수값을 찾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이 도함수 자체가 2차 함수니까 여기에 이 부분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바로 뭐가 같다?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1까지의 이 극소와 극대의 바로 무엇이 된다? 높이차가 되는 거죠. 높이차. 그리고 요 부분의 넓이가 또 무엇이 된다? 요 부분의 넓이는 바로 다음에 있는 극대와 극소의 요 높이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나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요 넓이로 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요 높이 차는 바로 요 부분의 넓이니까. 자, 여기가 바로 2차 함수 아닙니까? 따라서 6분의 되겠죠. 1과 마이너스 2분의 3의 요 차. 요 차이는 바로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죠? 2분의 5의 몇 제곱? 세제곱. 됐나요? 그리고 이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바로 절대값을 취해서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약분을 해버리면 3이 되니까 3분의 2분의 5의 세제곱은 8분의 125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얼마가 된다? 38이 24분의 125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 넓이가 24분의 125. 그 말은 요 높이 차가 24분의 125니까 이 극대값이 얼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함수값이 0이니까 0에서 24분의 125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요 극대값이 바로 24분의 125가 되고 다시 요만큼 감소하면 되겠죠. 그죠? 내려오면 되니까 요 부분의 높이 차는 어떻게 결정이 된다? 요 넓이가 되니까 그죠? 또다시 2차 함수 6분의 2와 1의 관계는 1이죠. 1의 세제곱에다가 이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얼마가 됩니까? 5가 되죠. 자, 그래서 요 넓이가 얼마다? 6분의 5다는 거죠. 그러면 이 24분의 125에서 6분의 5만큼 뭐 하면 되겠다? 내려오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24분의 125에서 6분의 5를 빼주면 되는데 6분의 5는 24분의 4배를 하면 2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24분의 얼마가 된다? 105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3으로 약분되나요? 3, 8이 24, 3, 3은 9에 3, 5, 15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극소값이 얼마가 된다? 8분의 3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바로 요 극대와 극소의 높이 차가 된다는 것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이것으로 여러분들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을 해보면 동일하게 8분의 35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확인 반드시 해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969번입니다. 자, 구간 0에서 8까지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0과 4에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가 되고요. 4와 8 사이에서는 바로 y 꼴 x 마이너스 4라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연속 함수가 되는 것은 맞죠, 그죠? 자, 이럴 때 실수 a가 0과 4 사이에 있을 때, 자, 다음 정적분 값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이 정적분 값은 fx가 x 이퀄 a에서 a 플러스 4까지 즉 몇 칸 차이가 되죠? 4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값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거죠. 자, a는 0과 4 사이에 존재하니까 우리가 그냥 a를 여기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4만큼 간격이니까 이 정도가 바로 a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a면 여기가 a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fx가 x축 위에 있으니까 이 정적분 값은 이 부분의 무엇과 똑같다? 넓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구간을 나누어서 넓이를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테그랄 어디에서 어디까지 a에서 4까지는 바로 이 함수를 적분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하니까 전개해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빼버리죠. 마이너스를 빼버리고 전개해 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dx라고 적으면 되죠. 자, 그리고 이 뒷부분은 4에서 a 플러스 4까지의 x-4를 적분하면 되는데 얘는 그냥 직선이니까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기울기가 1 아닌가요?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a 플러스 4에서 4를 빼야 되니까 요 길이가 a죠. 그럼 기울기가 1이면 높이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a가 되니까 요 부분의 넓이는 굳이 정적분으로 표현할 필요 없이 그냥 2분의 1 a 제곱이 나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4에서 누구까지 a 플러스 4까지 요 x 마이너스 4를 바로 정적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x는 2분의 x 제곱 4는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여기에 윗것 a 플러스 4를 대입해서 아래것 누구를 4를 대입한 걸 빼주면 됩니다. 자,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대로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끝나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이 값에서 4를 넣는 값을 빼주면 되니까 4를 대입하면 4, 4, 16이니까 얼마가 되고 8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6이 될 것입니다. 자, 전개해버리면요. a제곱이니까 2분의 1a제곱이고요. 8a가 되니까 나누어버리면 4a가 되네요. 그리고 16이니까 나누면 8이 되죠. 여기 전개해버리면 마이너스 4이니까 없어지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6이죠. 마이너스 16과 여기에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8을 하면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8이 되어서 이 자체도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 2분의 1 a제곱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식에 바로 이게 바로 넓이인데 이 넓이에 바로 무슨 값을 구해주면 된다? 최소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식은 A에 대한 함수죠.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얘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맞습니까? 자, 적분 변수는 X죠. 자, 그런데 여기에 바로 A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얘를 쓰면 GA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 GA의 바로 최소값을 구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아래 끝이 상수고 위 끝이 변수면 좋잖아요. 따라서 A와 4의 위치를 이렇게 바꾸어 주면 맞나요? 여기에 뭐가 나온다? 바로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플러스로 바꾸어 버리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은 항상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으니까 이 식을 양변을 뭐에 대해서 A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겠죠. 미분하면 그대로 들어가죠. A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는 미분해버리면 A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미분을 하면 선생님이 여기에 지금 뭐를 잘못 적었죠? 전개했을 때 여기 4가 아니라 뭐라고 적었어야 됩니까? 요 부분을 실수했습니다. 여기에 전개를 했을 때 마이너스 나갔고 x제곱 마이너스 4x죠. 이렇게 4x가 되니까 여기는 바로 마이너스 4a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따라서 도함수가 어떻게 된다? 도함수가 바로 a 제곱 마이너스 3a가 되어 버리겠네요. 얘를 0으로 만드는 a 값은 a 마이너스 3이 되어서 0과 3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GA는 결론적으로 3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도함수가 2차니까. 자, 그러면 어디에서 3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가 되면서 어디에서 0에서 극대, 3에서 무엇을 이룬다? 극소를 이룬다는 거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입니다. 그런데 A의 범위는 0과 4죠. 그러면 4는 어디 있겠습니까? 변곡점이 바로 2분의 3이 되니까 한 칸이 얼마가 된다? 2분의 3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나는 맞죠? 여기에서 우리가 극대점과
극대점에서 평행하게 껐을 때 요 만나는 점도 2분의 3 차이가 나야 되니까 맞죠?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9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0에서 4까지니까 0이 0이고 4는 그러면 한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그래프는 요 그래프만 해당이 되는 거죠. 이 그래프에서 바로 최소값만 찾으니까 누구에서 최소가 된다? 바로 A가 3일 때, 즉 극소값이 최소가 된다. 이 값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값은 바로 G3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A 자리에 3을 대입하면 G3은 인테그랄 4에서 3인데 이 양이면 아래가 3이 낫죠? 그 대신 마이너스 주면 되겠죠. 그죠? x제곱 마이너스 4x dx 그리고 a 자리에 3을 대입하면 되니까 얘는 그대로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정적분 값만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겠죠. 마이너스에 3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나요? 4를 대입한 값에서 3을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고 거기에 2분의 9만 더하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가 있고요. 4를 대입한 값에서 3을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4를 대입하면 4의 세제곱이 64죠. 그러면 3분의 64 마이너스 4를 제곱하면 16인데 16을 2배 하면 32가 되고요. 3을 대입하면 9가 되고요.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자, 여기를 3분의 64와 자, 얘가 마이너스 9죠? 그 플러스 9가 되니까 마이너스 32와 플러스 9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23이 되나요? 맞나요? 여기에다가 2분의 9를 더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3분의 64 플러스 23 그리고 플러스 2분의 9가 되어서 6으로 통분해 볼까요? 6으로 통분을 하면 자, 맞죠? 여기에서 계산이 지금 실수되는 것이 없죠? 맞나요? 잠시 체크해 보면 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6이면 2배 했으니까 얼마 돼야 되죠? 마이너스 128. 자, 6이면 6하면 6, 38에다가 6, 22, 138이 되겠습니다. 3배 하면 27이죠. 그러면 6분의 마이너스 128, 138은 10이 되니까 37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바로 G3의 값이 얼마다? 6분의 37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최소값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서로 소가 되죠? 따라서 P와 Q를 더해버리면 얼마가 된다? 바로 43이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70번입니다. 자, 이차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자, 다음 함수 gx가 정적분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gk가 0보다 크게 되도록 하는 이 자연수 k의 바로 그 최소값을 an이라고 할 때 다음 이 시그마 값을 계산해 달라. 그럼 일단은 gk가 0보다 크게 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자연수 k라는 것은 바로 gx 함수의 x 좌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gx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gx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 함수를 뭐 한다? 바로 미분을 해서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 gx를 미분을 할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적분 변수가 t인데 무엇이다? 비적분 함수가
t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x가 있기 때문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전개해서 x를 인테그랄 앞으로 보내놓은 다음에 우리가 미분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많이 연습했죠. 이 꼴이 자주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앞에 부분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dx를 미분하면 요게 바로 뭐 한다? 없어지는 거와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gx의 도함수는 바로 인테그랄 0에서 x까지의 바로 ft dt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선생님이 많이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꼭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다시 참고를 꼭 해주기 바랍니다. 아마도 926번일 거예요. 926번 같은 데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바로 유형 10인데 거기를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도함수가 또다시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로 표현되어 있죠. 그죠?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 이 함수 자체를 그대로 갖고 가도 되겠지만 이왕이면 불편하니까 이 함수 자체를 우리가 무엇으로 이렇게 hx로 이렇게 치환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편할 거예요. 저 G의 도함수는 바로 HX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GX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G 프라임 X를 또 그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말은 이 HX를 우리가 그래프를 먼저 생각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해버리면 양변을 미분을 해버리면 H 프라임 X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FX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함수의 또 도함수의 도함수를 우리가 미적분 2에서는 이계도 함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미적분 1에서는 공식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이 fx는 바로 gx의 도함수의 도함수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입을 해준다면 H0은 또 어디를 지난다는 말입니까? 0을 지난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G0은 어디를 지난다? 바로 0을 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X축을 결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차근차근 이 fx가 h 프라임 x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공간이 좀 좁아서 선생님이 아래쪽에 갖고 왔는데요. 이 hx가 바로 무엇이 된다? 이 fx가 바로 hx에 바로 무엇이 된다? 도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동함수를 이용해서 바로 hx를 그리자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디에서? 바로 x축과의 교점에서 잘라주고 도함수의 극점은 원래 함수의 변곡점이 되죠. 근데 도함수가 2차 함수니까 원래 함수는 몇 차 함수가 되어버리면 되겠다? 3차 함수가 되어버리면 되죠. 자, 그런데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정과 감소 정가로 극대극소가 모두 존재하는 이런 3차 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함수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hx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함수가 hx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hx가 또다시 말하면 우리는 바로 gx를 그려야 되는데 얘가 바로 gx의 도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hx는 0일 때 0을 지나죠. 이 점이 바로 원점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gx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 도함수에서는 x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h0이 0이기 때문에 여기가 다시 뭐가 되어버린다? 원점이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x축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hx가 g 프라임 x죠. 그러면 g 프라임 x니까 얘의 무엇을 가지고 부호를 가지고 gx를 찾으면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얘가 2차면 원래 함수 3차가 되어버리고 g 플라임 x가 3차니까 gx는 바로 몇 차 함수가 되어버린다? 4차 함수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함수의 x축과의 교점에서 바로 극대극소가 발생할 수 있는 후보가 되니까 거기를 기준으로 잘라 놓았습니다. 잘라 놓으면 감소하고 0 됐다가 감소하고 증가하죠. 그러면 이렇게 자 그래프가 감소했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죠. 또 감소하죠. 근데 여기까지가 무엇입니까? 여기가 극소니까 바로 변곡점이 돼야 되죠. 동함수의 극점은 원래함수의 변곡점이니까 극대에서도 여기가 변곡점이 되고 여기서도 변곡점이 되니까 이때는 위로 블록으로 올라오죠. 그리고 변곡점이 되었다가 다시 또 감소하는데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플러스가 되니까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돌고래 모양의 4차 함수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 그래프가 최종 우리가 원하는 바로 gx가 되는데 자 g도 0,0을 지나죠. 따라서 x좌표가 여기가 0이니까 g도 우리가 무슨 축을 x축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가 바로 무슨 축이 된다? x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GK가 0보다 크게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요 X는 바로 무엇입니까? X 좌표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GX가 0보다 크다는 말은 어느 쪽이죠? 이쪽이잖아요. 이쪽. 이쪽과 이쪽인데 그 K가 무엇이 된다? 자연수가 되라고 했어요. 자연수 K가.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찾아주면 되겠죠. 이 점의 좌표. 이것보다 오른쪽은 모두 다 양수가 되니까 이 밑에는 음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비율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자, 여기가 자, 도함수부터 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n이죠. 그럼 얘는 2분의 n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n이죠. 그죠? n이고 0이죠. 그러면 3차 함수의 바로 두 평행한 접선, 즉 극대와 극소를 이렇게 평행하게 그어주면 얘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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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가 바로 얼마가 된다? 2n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원래 함수 gx의 누가 극소가 바로 뭐가 된다? 2 극소의 x좌표가 2n이 되는 거고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된다? n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미안합니다. 여기가 2n이 아니죠. 선생님이 말을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칸이 얼마죠? 한 칸이 2분의 n이죠. 2분의 n. 한 칸이 2분의 n이니까 여기가 2분의 n이면 여기가 n이면 여기는 2분의 3n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 자, 지금 선생님이 x축을 잠시만요. x축을 지금 지워버렸죠. 자, 여기에 다시 요 부분이 여기가 지금 무슨 축이 된다? X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가 N이면 여기가 한 칸이 2분의 N이 되어서 여기는 2분의 3N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얘가 2분의 3N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돌고래 형태의 4차 함수 기억나나요? 바로 변곡접점, 변곡점, 접점과 교점은 1대 1대 2가 되겠죠. 1대 1대 2. 그럼 2가 n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n이면 요것도 n인데 그러면 여기는 얼마다? 2분의 n이니까 얘는 2n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따라서 gx 함수 추론이 끝났다는 거죠. 바로 GX는 어디에서 0에서 바로 교차하면서 접하니까 0에서는 삼중근을 갖고요.
2에서는 교차하니까 x-2n의 인수를 가져야 되겠죠. 최고차항의 개수를 a라고 할까요? 그러면 a는 양수가 되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GK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GK는 사실 AK 세제곱에 K-2n이 되고 얘가 양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GK가 양수. 그러면 A도 양수, K도 자연수니까 양수니까 얘가 양수가 되면 되죠. 따라서 K는 누구보다 크다? 바로 2n보다 큰 쪽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K가 2n보다 클 때 바로 항상 양의 값을 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2n보다 커야 되는데 자연수 K 최소값은 이 K가 자연수니까 그 최소값을 AN이라고 한다면 2n보다 큰 2n 플러스 1이 바로 자연수의 최소값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K는 2n보다 큰 자연수니까 2n 플러스 1이 되면 결론적으로는 시그마 K는 1에서 N은 1에서 10까지죠. N이 1에서 10까지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적으면 되겠네요. N이 1에서 10까지에 바로 2n 플러스 1의 값만 구해주면 되니까 자 일반항이 무엇입니까? 1차식이면 등차 수열이죠. 그죠? 자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 1을 대입하면 3. 마지막 항 10을 대입하면 21이죠. 여기에다가 2분의 항수 몇 개? 10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4 곱하기 얼마가 된다? 5가 되니까 바로 얼마가 되겠다? 122이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이 K가 2m보다 큰 쪽에서 바로 양의 값을 가지니까 그 최소의 자연수는 2m 플러스 1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3차 함수의 두 접선의 비율은 1대 1대 1. 4차 함수의 이 변곡 접점이 있는 이 그래프에서의 바로 비율도 4칸인데 바로 변곡점 두 개의 간격이 2가 되어서 2대 1대 1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지 GX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971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각비가 90도인 삼각형 ABC에서 자, AB 위에 이 AP가 바로 X가 되도록 하는 점 P가 있어요. P를 지나면서 BC의 평행 직선이 H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할 때 이 사각형 PBCQ의 넓이를 SX라고 할 때 다음 바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해 달라는 거죠. 자, 리미트 x가 4로 가면요.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리고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분자에 곱해진 것과 마찬가지니까 아래 끝과 위 끝이 4면 0이 되므로 0분의 0꼴의 극한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먼저 이 5x 플러스 4는요, 어떻습니까? x가 4로 갈 때 얘는 벌써 얼마로 가버린다? 20으로 수렴하죠. 그죠? 이 두 개가 0분의 0꼴이에요. 그럼 얘는 벌써 20으로 수렴해 버리거든요. 5, 4, 20이니까 24로 수렴해 버리죠. 그죠? 이런 수렴하는 것들은 빨리 계산해 놓은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24가 곱해져 있으니까 24는 앞으로 이렇게 극한 앞으로 나와도 된다는 거죠. 하여간 우리는 SX를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사다리 꼴이니까 바로 X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 이 높이는 결정이 났네요. 6에서 X를 빼니까 6-X가 되고 윗변만 찾아주면 되는데 여기가 수직이고 수직이면 여기도 수직이니까 삼각형 APQ와 바로 ABC는 바로 닮은 도형이 되겠죠. 따라서 PQ를 우리가 네모로 둔다면 자, 이 닮은 비를 이용하면 이 삼각형, 큰 삼각형의
높이와 밑변비가 몇 대 몇입니까? 3대 4죠. 3대 4이므로 이 작은 사각형 APQ의 높이와 밑편도 몇 대 몇이 된다? 3대 4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네모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 3분의 4x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다리꼴의 바로 높이를 윗변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 3분의 4x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sx라는 것은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2분의 1에다가 윗변과 아랫변을 더해야 되죠. 3분의 4x 플러스 8이 되고요. 높이가 바로 무엇이 된다? 6-x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여기에 비적분 함수에 대입하지 말고 우리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값이니까 바로 4를 대입한 이 24는 수렴하니까 먼저 빼놔 버리고요. 자, 리미터 x가 4로 가까워질 때, 자, 분모는 x제곱 마이너스 16이니까 우리는 빨리 무엇으로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로 이렇게 인수분해 해놓은 게 낫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바로 식을 정리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 라지 sx의 한 부정적분을 우리가 라지 tx라고 할까요? 라지 tx라고 한다면 이 라지 tx를 미분한 게 sx라고 정의를 하면 이 인테그랄 4에서 x까지 xx는 자 tx를 한 부정적분이 되겠죠. tx에다가 x를 넣은 값에서 4를 넣은 값을 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tx 마이너스 t4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x가 4로 가까이 갈 때 야는 어디로 수렴해 버린다? 바로 8로 수렴하니까 이 8도 앞으로 빼버리겠습니다. 그럼 얘가 없는 꼴이나 마찬가지면 결론적으로 8분의 24는 3이 되고요. 리미트 x가 4로 갈 때 x-4분의 tx-t4는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니까 t 프라임 4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t 프라임이 바로 sx니까 바로 얘는 s4와 동일한 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3 곱하기 S4만 계산하면 되죠. 2분의 1 곱하기 4를 대입하면 3분의 얼마가 되죠? 4를 대입하면 3분의 16에다가 8을 대입하니까 8은 3분의 24잖아요. 그죠? 따라서 24와 16을 더하면 40이 되겠네요. 곱하기 여기에도 4를 대입하면 2가 되겠습니다. 맞죠? 따라서 3과 3이 약분되고 2가 약분되니까 결론적으로 극한값은 얼마를 가진다? 40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별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어요. 바로 닮음을 이용해서 사다리꼴의 윗변을 3분의 4x로만 표현하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값 구하는 요령인데 바로 이렇게 빨리 수렴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빨리빨리 이 극한 앞으로 내보내도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챕터 8 정적분의 모든 문제를 다 풀었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마지막 챕터 9 정적분의 활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생했고요. 항상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